1층 전체가 텅텅 비었다. 이게 이제 과연 그럴까 자세히 보면 현재 442개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땅 장사에 수분양 받는 우리 엄마 아빠들, 노후 준비, 은퇴 자금, 어떤 적금 탈탈 털어서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유튜브를 하나 보고 있는데 재밌는 뉴스가 하나 뜨더라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시더라고요. 댓글도 정말 많이 달리고 해서 그때 이런 것들을 한번 알려드리면 초보자분들한테는 진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도심 한복판 상가 무덤 대로변 1층 전체가 텅텅. 자, 위치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위치를 봤더니 남양주 다산 신도시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층 중심 상권이고 지하철역 주변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보다도 더 심각하고 1층 전체가 텅텅 비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이제 과연 그럴까라고 이제 퀘스천이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런지, 정말 지금 상가를 사면 폭삭 망하는지. 자, 그래서 지도를 확인해 봤더니 다산역 주변에 중심 상업 지역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도농역 주변에 조그맣게 중심 상업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 지역 중에 하나가 이제 뉴스에 나온 그 상권을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조금 더 들여다보면 현재 다산역 주변으로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신에 상업 지역의 땅 규모도 되게 큽니다. 되게 커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십자가 모양으로 해서 좀 더 정확히는 T자 모양으로 해서 이만큼 땅이 전부 다 중심 상업 지역이고요. 그리고 상가가 정말 많습니다. 1층은 더군다나 작게 다 잘라놨기 때문에 더없이 많은 상황이고 또 하필이면 왼쪽에 아직 공급도 되기 전이에요. 여긴 아직 빈 땅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흘렀을 때 여기도 상가 건물들이 쭉 다 올라오게 되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상가들까지도 같이 타격을 받게 될 거예요. 지금도 되게 공포스럽지만 나중에는 더 심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나중을 꼭 염두하셔서 투자를 해야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1층을 저는 선호를 안 하지만 왜 그런지도 찬찬히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자, 왼쪽에도 보면은 아파트를 마주하고 있는 전면 상권에는 그나마 괜찮은 것을 알 수 있어요. 동선이 나오고 메가커피 이런 식으로 여긴 괜찮고, 아래쪽에도 보면 아파트를 마주하고 있는 동선이 잘 나오는 1층은 그나마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와서 도농역 주변에 보면은 여기는 상업지 땅이 없어요. 지도를 확인해 보면 지적 편집도를 클릭해 보면 여기만 조그맣게 스타벅스랑 뚜레쥬로 있는 건물이 그나마 프라자 건물이 한 3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가 상업지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학교랑 아파트가 주변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실이 많다라고 했으니까 공급이 많은 아무래도 다산역 주변으로 기자분이 다녀가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 블럭 안에만 체크해봤거든요. 부동산 월세 매물 나와 있는 개수를 다 세보면 현재 442개가 있습니다. 장난 아니죠. 이렇게 광고 중인 물건이 많으면 답이 없는 건 당연히 맞습니다. 왼쪽 서측 지구에도 상가 건물이 올라오면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고통스러울 다산역 주변의 1층 상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하지만 반대로 도농역 앞에는 1층 매물을 똑같이 체크해봤는데 현재 네이버 부동산에 여기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이 1층 개수만 19개밖에 없어요. 월세가 적정하게 생성되면서 웬만한 프랜차이즈들이랑 동선이 좋은 쪽에는 우량 업종이 들어가고, 여기 보이시는 뚜레쥬르, 파리바게트, 스타벅스, 나머지 작은 평수들도 여기 아파트에서 필요로 하는 업종들이 1층으로 들어갈 여지가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이 많은 것보다는 당연히 공급이 비교적 상대적으로 많이 없는 도농역 주변에는 더 괜찮죠. 여기는 투자를 해도 되잖아요. 이런 지역은 당연히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다산역 주변에는 추천을 안 드리죠. 기본적으로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 같이 임차인이 최소한 4번, 많게는 한 5번 정도 돌았을 때 그때서야 월세가 안정권에 접어들 거고 그때 시세가 적정한 시세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더군다나 왼쪽에 건물이 아직 올라오기도 전이기 때문에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한 10년 정도 더 이상 10년 정도 뒤에를 더 봐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대신에 뭐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저렴하게 받는다면 또 나쁘지는 않은 포인트가 있죠. 자, 그래서 월세도 한번 제가 체크해 봤거든요. 다산역 주변에 1층 네이버 부동산을 쭉 보니까 6번 출구 맞은편에 있는 상가에 평균이 30만 원이에요. 한 평당 30만 원요. 그러면 10평이면 보통 1층 상가 기준으로 10평 내외가 가장 많으니까 상가 한 칸당 월세 300만 원을 내고도 살아남아야 되는 업종이 도대체 무엇이 있을지, 그게 관건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흔히 알고 있는 뭐 약국이라든지 안경이라든지 파리바게트 그런 것들 빼고는 사실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뉴스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제가 요약을 쭉 해봤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건물 1층 전체가 통으로 비어있는 경우도 있음. 요거는
처음에는 요 메시지를 듣고서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아, 최근에 건물을 지었구나. 최근에 건물을 지었으니까 당연히 분양가도 높았을 것이고, 분양가가 높았으니까 월세도 당연히 높게 호가를 제시할 거고, 그 높은 월세 호가를 감당 가능한 임차인은 우량 임차인일 텐데, 그 우량 임차인은 이미 다 들어올 자리에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이 자리를 1층을 쓸 수 있을지를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답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부동산에서 인터뷰도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서 부동산에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1층부터 찾아나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틀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동선이 좋은 곳에 우량 임차인이 들어오고, 동선이 없는 곳에는 아마도 계속 공실이거나 아니면 저렴하게 월세가 빠지거나 둘 중에 하나 될 거라고 생각해요. 상가가 텅텅 비니까 유동인구가 더 줄고라고 기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니라 그 반대의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상가의 가치가 없는 거고,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월세가 저렴한 거고, 동선이 좋은 곳에는 우량 업종이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높은 월세도 감당 가능하고요. 여기가 다산 신도시. 자, 다산역 앞에 누가 봐도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 자리에는 자, 비싼 업종 들어왔죠. 자, 동선이 잘 나오고 1층이니까 횡단보도 되게 중요하고요. 좋은 자리에 약국도 들어가고 부동산도 들어가고 또 부동산에다가 지상층도 마찬가지로 공실은 없는 것 같고, 흐르는 라인 따라서 쭉 가보면 이제 저가 커피랑 또 약국 또 부동산, 그리고 객단가가 높고 회전율이 좋은 축산, 자, 이런 식으로 잘 형성이 됩니다, 여러분. 그쵸? 도대체 어디에 동선이 안 나오는 곳에는 죽음일까라고 생각해보면 이제 요런데 그쵸? 이렇게 요런 비싼 자리들 아마 비싸게 분양했을 건데, 동선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흐르는 라인, 지나가서 흐르는 라인, 요런 데들은 앞서 보여드린 비싼 임차료를 내고 감당 가능한 우량 업종은 안 들어오겠죠. 자, 그래서 뉴스를 바로 알려드린다고 하는 내용 자체가 1층 상가는 동선이 저는 좋은 곳에만 말씀을 드리고요. 동선이 안 나오는 것은 당연히 비추천드리고, 기본적으로 1층 상가는 애초부터 추천을 잘 드리진 않는데, 그 이유는 동선이 좋고 누가 봐도 입지가 괜찮고 탄탄한 자리들은 이미 비쌉니다. 저렴하게 빠지지가 않고요. 뉴스에서 알려드리는 뭐 이런 텅텅 비었다는 둥, 상가 무덤이라는 둥, 이런 내용은 전혀 맞지가 않아요. 지금 로드뷰에서도 잠깐 보여드렸다시피 도심 한복판의 상가 무덤?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입지 좋았던 곳에 로드뷰를 확인해봤더니 정말 잘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여기 또 내용이 보면은 뭐 2024년 2분기 전국의 집합상가 공실률이 13.8%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정확히는 전국의 집합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입지마다 다르다. 지금 보여드렸던 것처럼 동선이 좋고 입지가 괜찮은 곳에는 공실이 없고 월세 30만 원도 감당 가능한 업종이 들어와서 잘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입지마다 다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인기 많은 상권은 싸게 저희가 살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경매나 공매 이런 것들을 통하지 않는 이상 싸게 사기는 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입지가 좋고 동선이 좋은 1층은 매가랑 월세가 계속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뉴스를 보실 때는 이렇게 한번 크로스 체킹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또 공부하는 데서도 도움이 많이 될 거라 생각해요. 공실이 당연히 없기 때문에 바닥 권리금이라는 게 생기고요. 현재 수도권 기준으로 먹자 라인 쪽을 확인해 보면은 1층에 먹자 상권이 괜찮은 쪽에는 대부분 바닥 권리금이 1억이 넘어갑니다. 한 칸당. 요 1억이라는 거는 한 칸 말씀드리는 거예요. 한 칸이라고 하면 보통 10평 내외에.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통계 오류에 속지 마시길 바라는 생각으로 이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여러분. 공실률이 역대 최고치고 코로나 때보다도 심각하고, 이런 내용들은 다 입지가 안 좋고 배우 세대가 많이 부족하고 그런 상가들이 1층이 안 좋은 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뉴스 중간에 보면 인천의 강남이라고 불리는 송도도 1년 새 공실률이 15배 늘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 상가를 보고 말씀하시는지가 이제 궁금한 거죠. 근데 내용을 보면은 주상복합 상가를 얘기를 해요. 주상복합이라고 하면 1층도 상가고 2층도 상가고 그리고 목통 상가도 정말 많고, 하지만 주상복합의 아파트 세대 숫자는 정말 작고 결국에는 공실을 피할 수 없거든요. 그런 상가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요. 근데 여기 뉴스를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공사 허가를 받을 때 공사 규정이 상가 공급을 건물의 20% 이상을 만들어야 허가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행사가 잘못됐다라기보다 애초에 규정 자체가 잘못된 내용이 있다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시장 상황에 맞는 적절한 공급 조절이 필요하다라고 멘트를 주셨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하는 바이고, 자, 그리고 뉴스에 보면 이런 내용도 많이 나와요. 자, 현재 코로나 이전과 후로 가장 많이 바뀐 트렌드가 업종의 현황인데, 이게 온라인 시장으로 소비 형태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들 쿠팡, 파트너스인가 그런 거 많이 구독하시고 쓰고 계시잖아요. 그만큼 이커머스 시장, 온라인 시장이 더 많이 커졌고, 오프라인에 썼었던
기존 영업장의 형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식 문화도 많이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2차 회식 업종, 3차 회식 업종, 유흥업종 그런 것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라지는 것들은 좀 많이 사라졌고 영업이 잘 되던 업장들은 권리금이 오히려 지금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살아남은 것들끼리는 잘 영업을 하고 있고 권리금을 주고받으면서 현재도 거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가장 선호하고 인기 있는 업종은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어떤 업종이 현재 인기가 많은지를 살펴보면 건강과 관련된 것들 첫 번째, 자, 두 번째로 미용실과 피부, 헤어 이런 쪽, 뷰티 관련된 쪽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수요가 진짜 많습니다. 그다음에 운동 관련된 시설들은 지하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300평이 넘어가는 헬스장, 한계층 전체 이런 물건들 정말 수요가 많아요. 그런 식으로 업종이 많이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바뀌지 않은 업종의 형태가 있습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이제 맛있는 거, 프랜차이즈들. 그런 것들은 꾸준합니다. 코로나 때는 밖에서 외식을 할 수 없었으니 잠깐 주춤했었는데 지금은 평일에도 그렇고 주말에도 그렇고 상권이 활성화되어 있고 안정권에 접어들어 있는 상권에 가보시면 먹는 것들은 오히려 더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뉴스 영상 말미에 어떤 내용이냐면 중장기 현재 내수 시장의 불경기, 부진, 그리고 금리가 현재 최근에 조금 인하됐는데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공실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되긴 쉽지 않아 보임이라고 말씀을 주셨거든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거예요. 제 기준에서는 저희 수강생들과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는 훌륭한 동선을 가진 저렴한 1층은 무조건 돈이 됩니다, 여러분.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도 수강생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동선이 잘 나오는 곳에만 투자를 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뉴스에서 전하는 메시지를 요약해드렸고 저의 투자 관점에서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 교수님이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예전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근데 신도시를 요즘에는 설계하고 공급할 때 사업비, 결국엔 돈이죠. 돈이 없으니까 아파트 부지를 팔면은 돈이 안 남거든요. 오히려 마이너스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상업용지를 많이 배치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애초에 땅 장사를 해야 돈이 됩니다. 경기도시공사, LH도시공사. 자, 그래서 시행사가 잘못됐다는 이야기도 맞지만 애초에 태생부터 도시개발 계획 단계부터 정말 잘못된 구조를 갖고 태어난 거예요. 상업용지는. 상업용지가 예전에는 비율이 정말 적었거든요. 자, 그래서 이 이유는 결국에는 상업용지를 많이 설계해서 돈이 남아야 되는 사업성에 대한 이슈 때문에 결국에는 땅 장사에부터 시작입니다. 돌고 돌아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끝에 수분양받는 우리 엄마 아빠들, 노후 준비, 은퇴 자금, 평생 모아놓던 적금 이런 것들을 탈탈 털어서 분양을 받는 수분양자가 고스란히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이게 현실이고요. 자, 여기 보면 이런 내용도 나와요. 2분기 서울 주요 상권의 공실률, 가로수길, 청담, 이태원, 명동 등 공실률이 쭉 나오잖아요. 저는 이거 보고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월세만 저렴하게 줘보세요. 공실이 나나. 맞지 않습니까? 아니, 사실 여기 건물 주인분들 돈 많잖아요. 투자 수익률로 못 접근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월세를 내릴 수도 없고 사실 월세를 내리면 건물 가치가 하락하니까 맞나요? 월세만 저렴하게 줘보세요. 공실이 나나 안 나나. 요거는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한 평에 아까 다산에 봤을 때 동선이 좋고 입지가 좋은 곳에 한 평당 30만 원이었습니다. 그쵸? 평균 10평이니까 300만 원의 월세를 감당할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는지 1층에 핸드폰, 안경점, 베스킨라빈스, 파리바게트, 그 다음에 식육점 같은 거 요게 들어가는 개수가 무한정인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안경점이 10개씩 20개씩 들어가지 않고 파리바게트가 10개씩 20개씩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공실이 현재 매물이 440개가 있는데 요 내용들이 고작 몇 개예요? 고작? 많아봐야 50개? 그 나머지는요? 이렇게 이해하시니까 조금 이제 쉬워졌죠. 자, 다음 여기는 어때요 그러면? 도농역 앞에 하나씩 다 들어가도 모질라네요?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의 법칙. 자, 그러면 여기는 가격이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도농역 앞에. 자, 반대로 다산역 앞에는 월세가 떨어질까요? 안 떨어질까요? 그쵸? 이러면서 여러분들의 실력이 상승하는 겁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동선이 좋은 것부터 여러분들이 채팅창에 쓰셨던 업종의 임대차가 무조건 맞춰질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동선이 아예 안 나오는 곳은 영원히 공실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를 맞춰야 해요. 배달. 저렴한 것들은 가장 쉬운 게 배달이죠. 자,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최초 분양가부터 높기 때문에 월세를 내리지도 못하고요. 내리는 순간 이자도 안 나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계속 버텨야 돼요. 최대한 버틸 수 있을 만큼 버텨야 상가의 가치를 떨어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빠져나오려면 손절을 하는 것도 일종의 한 방법이 돼요. 경매로 날리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시개발 계획부터 잘못됐고 지역 도시공사의 땅 장사가 시작되기 때문에 악순환의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아셔야 돼요. 분양상가로 재미 보던 형님 누님들은 2000년 초반에 분양받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전부 다 2배 3배씩 다 넘게 장사를 하고 있어요. 월세도 많이 올라갔고요. 매가도 2배 이상씩 다 올라갔습니다. 이때는 상업용지에 상한제가 있었습니다. 3%, 4%, 2004년인가 2003년에 그게 삭제됐어요. 그러면서 상업용지의 땅 장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현실은 냉혹하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다산 신도시를 가게 되면 1층의 상가를 보셨잖아요. 지금 나 살려주세요 물건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동선이 좋은 곳에 또는 1층의 먹자 라인 쪽에 잘 골라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게 정답입니다. 일반 매물도 마찬가지. 경매, 공매 또한. 잔인하지만 그쵸. 현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결론은 제가 제일 강조하는 상가 투자의 본질인데요. 그 동네에서 가장 저렴하게 매수한 다음에 그 동네에서 임대료를 가장 저렴하게 주면 됩니다, 여러분. 본인 상가 투자 물건을 고르실 때 요 구조가 나오는지를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뉴스 바로 알기는 요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